네, 반갑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조금 주저앉았어요. 자, 1%가 넘게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네, 낙폭을 좀 키워놓은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넘게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수급이 일단 많이 팔았다. 물론 그것도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둘이 합쳐가지고 1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커졌을 것이다. 이런 느낌들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대형주 중에서도 조금 덜 내린 애들이 있었죠. LG화학이나 카카오, NHN 이런 것들.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시총 상위권으로 진입했었던 이 종목군들이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매도도 그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내려온 종목들 말고 덜 내려온 종목들한테 이제 또다시 화살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얘네들마저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내려앉은 이유는 일단 수급에서의 어떤 매도가 진행이 됐는데 그 매도가 어느 쪽으로 쏠렸냐면 상대적으로 덜 내려온 것들, 얘네들도 다 내려와야지 속이 풀리겠다,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2963포인트, 지지선이 이탈했어요. 그래서 지금 21선 지지선이 나왔었던 부분이 2975포인트 또는 2980포인트에서 지지가 돼야 되는데 밑으로 끌려 내려갔죠. 끌려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친다라면, 자, 저점 라인대가 지금 2915포인트인데,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됐을 때 분위기가 또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한 번도 넘어가지 못했었던 부분이었죠. 61선의 이평선 응집이라든지 또는 이제 추가 돌파에 대한 상황들, 이것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닥이 확실합니다. 바닥이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대신 여기서 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저항대 돌파가 나왔었던 부분이나 이평선대가 뭉쳐서 진행되는 이런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일시적인 부분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다시 끌어내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구간은 뭐냐면, 지금 아직 저점권에서 이 학습 구간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스를 넘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 서두르실 이유가 없고요. 시장이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저점 구간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수라든지 서두르는 그런 전략들은 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지금 오늘 하루 빠졌다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내린다거나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저점 지지가 또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뭔가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위권에 있는 시총 상위권 종목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시총 상위권에 있는, 최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버텨주게 된다면, 또는 다른 개별 종목군들이 받아주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희석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적어요. 월요일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조금 더 키워졌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1% 하락하면서 지지선이 이탈한 모습이에요. 1000포인트가 깨지고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게 만들어졌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점권을 꼭 본다라면은 지금 970포인트 또는 980포인트에서 지지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내렸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이 진행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인지 이유가 확실해진다거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공매도가 막 쏟아진다거나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전부 다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매도 규모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다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3조 원 넘게 매수를 한 상태에서 5,500억 팔았다. 당장 오늘 나온 물량으로 치고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저렇게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 집중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온 쪽과 매도가 나가는 쪽은 분명히 업황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도 금융투자 2,800억, 연기금 1,000억 원 팔았는데 이 정도는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나 이 외국인 쪽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물량을 집중시켜 놨느냐, 그리고 그것이 단기간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됐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업종별 하나 살짝 볼게요. 업종별 포지션을 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먹은 게 지수 관련한 종목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시총, 그 다음에 여기 화학주, 금융업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화학주와 제조업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아먹은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은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겠죠. 전기전자는 IT 관련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총 상위권에 대한 부분들은 버팀목이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화학주 쪽에서는 지금 둘 다 많이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 지금 어느 쪽으로 집중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으로 한번 가도록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1%대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뭐 크게 뭐 무섭다거나 지금 현재 두려워요. 이렇게 볼 만한 부분은 아닌데 어디서 많이 빠졌냐면 네이버, 지금 그 다음에 카카오, 그리고 LG화학이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삼성 SDI,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내리긴 했지만 그게 크게 걱정될 만한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포스코 크게 걱정될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금융주 섹터는 당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로 지금 하락 포인트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동안 많이 안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할 동안,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할 동안 뭐 했느냐? 안 빠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안 빠지고 올라가면서 뭘 했냐면 시총을 키워나갔죠. 그 부분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겠죠. 100만원에서 지금 70만원대였기 때문에 한 30% 빠지긴 했는데 그렇고 치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보여지는 그 포인트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었겠죠. 그래서 요전 쪽으로 즉 조정을 조금 덜 받았었던 것 또는 악재를 계속 끌고 가고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가 확 쏟아져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일까? 그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것만큼은 안전해, 이것만큼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던 물량까지 다 뽑아먹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는 어차피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은 1%, 2% 정도 그냥 뭐 1, 2% 정도는 시장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변동이거든요. 근데 5%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합니다. 평이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대신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또는 뭐 천보, 그 다음에 뭐 LNF 이런 정보도 지금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셔야 되는 입장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식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를 걱정하셔야 되는, 매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어차피 매도를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일단 들고 계신다라면 매도 관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끄집어냈죠. 썬데이토즈를 인수하겠다, M&A. 네, 썬데이토즈가 피인수되는 거예요. 위메이드가 사들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같은 날 빵 하고 튀고 올라가서 수익률이 조금 커지긴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상황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 정도는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M&A 이슈가 보통은 크게 잡히게 되면은요, 주가가 쌩쌩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 때문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살짝 꺾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 정도 올라왔다라면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M&A 이슈는 좋은 거긴 한데 시기가 조금 적절치 못했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관점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은 인버스 쪽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그런 매수는 없는 상황이죠. 수량 자체가 많지 않고요. 인버스 쪽 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도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1000억 원이 넘게 1200억 매도가 나갔고 LG화학, 그 다음에 네이버, 레버리지, 카카오, SDI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SDI 이게 사실은 오늘 하락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노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팔고 있었다. 나머지는 뭐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매도를 많이 한 쪽은 연기금 쪽은 아니었을 것 같죠. 그죠? 연기금 쪽은 아니었을 것 같고 투신도 그다지 나오지 않는데 금융투자가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군요. 레버리지하고 금융투자는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애매할 것이다. 시장이 하락적에 베팅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매도를 좀 진행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전기차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이미 뭐 시간이 지나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고 막 뉴스에서 막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 그럴 때 매도 관점을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좀 안타까운 감이 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 시장에서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됐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외국인들 거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레버리지 순 매도가 있고요. 인버스 순 매수가 있긴 있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LG화학과 삼성 SDI, 그 다음에 포스코, 카카오, 네이버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어디에 있나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샀어요? 팔았어요? 어디에 있는 거야? 네, SK 하이닉스는 매수가 들어갔고요.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요. 초대형주,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중간 쪽에서 매도가 나가고 있어요. 이거 싸우면 안 돼요. 네, 대형주 쪽에서 일단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지금은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매수를 조금 더 강하게 집어넣어 버린다면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 그래서 중형주 쪽에서는 아무리 매도를 많이 치더라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면 이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종목을 보게 되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만 합치면은 두 개가 얼마입니까? 지금 둘이 합치면 460조에다가 87조, 두 개 합치면은 540조, 550조쯤 되잖아요. 550조인데 지금 네이버 60조, 카카오 50조, 두 개 합쳐서 110조에다가요. LG화학 40조, 삼성 SDI 40조, 두 개 합쳐도 200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나 못 따라간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중형주 섹터가 아무리 변동성을 크게 키워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잡고 있으면요. 시장에 많이 밀릴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출렁거림은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쏟아지는 모양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에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관들의 공격을 통한 어떤 주가 변동성이 좀 생기게 된다면 주가는 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 뭐 1, 2%대 변동성이다. 이 정도면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계좌가 운영되고 있다면 괜찮네요 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쪽으로만 뭔가 큰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낙폭의 제한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뭐 추가적으로 뭐 공매도가 떨어지든 아니면 추가 폭락이 일어나든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잡고 들어간다라면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는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요. 저녁 방송 때 이야기하도록 하죠.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요. 방송 시청하실 분들은 유튜브로 오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저녁 9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또 다른 이야기 더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